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이번에 할 비주얼 로봇 게임은 바로 기억의 소리가 들려올 때입니다. 네, 이번 게임도 되게 재밌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고고. 깜짝아, 뭐야. 놀래라. 챕터 1. 챕터 1. 몇 챕터까지 있으려나? 쿵. 야야. 바닥에 부딪힌 아픔이 밀려온다. 방금 전까지 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어디지? 뭐야. 조심스레 눈을 뜨자 낯익은 천장이 나를 반긴다. 또 그 꿈이야? 뭐야, 이거 이 게임도 주인공이 더빙이 되어 있네. 요즘 들어서 계속 같은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조심스레 눈물을 닦고는 꿈에 대해 생각해본다. 왜 요즘 들어서 똑같은 꿈을 꾸는 걸까? 이유 따윈 모르겠다. 그냥 의미도 없이 우연히 자주 꾸게 되는 이상한 꿈인 걸까? 계속 꿈에 대해 생각하니 머리만 아파온다. 이제 슬슬 일어나야겠다. 깔끔하다. 일어나자마자 눈앞에 어지럽혀진 내 자취방이 보인다. 책상에 둔 어젯밤의 간식, 의자에 건 옷, 바닥에 대충 던져놓은 가방. 평상시에 청소 좀 해둘걸 이란 생각을 하지만 매번 하지 않는 나도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번 주에는 꼭 청소를 할 거라는 다짐과 함께 핸드폰을 켜서 밤새운 알림을 확인해본다. 음악 의뢰에 관한 내용, 학기가 시작하니 준비를 하라는 내용의 메시지, 그리고 1시에 카페에서 보자는 김빛의 메시지가 와있었다. 김빛은 왜 내가 잘 때 이런 약속을 만들어 놓을까? 지금 시간이 12시 조금 넘었으니 대략 1시간 정도 남아있다. 1시간이면 대학생활을 통해 실력을 다져온 나에겐 충분하고도 낫는 시간이다. 준비를 하려는 찰나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린다. 오컬트 밥 뭐야. 여보세요? 하늘 메시지 봤지? 신이 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 이 친구는 김빛이다. 신입생 MP 때 처음 말을 걸어 귀찮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날 고통받게 하는 녀석이다. 어쩌다 김빛과 친구가 되었는진 미스터리지만 항상 활발함과 게으름이 공존하는 신기한 놈이다. 너 내가 자는 시간에 약속을 만들었더라. 뭘 이 정도로 그래? 너도 이제 익숙하잖아. 4시부터 12시는 자는 시간이야. 상태 메시지에도 그렇게 써놨구만. 미안. 저녁에 보내려 했는데 까먹어서 말이야. 대신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편하게 오라고. 고마워. 오늘만 특별히 가주는 거니까 앞으로는 갑자기 약속 만들지 마라. 알겠어. 그러면 이따 카페에서 보자. 자, 그럼 이제 준비해볼까? 어질러진 방 청소는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나갈 채비를 서두른다. 그치. 햇살을 밝게 비추고 나뭇잎 향기가 바람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따뜻한 초가을 날씨였다. 활기찬 사람들, 시끌벅적하게 생기있는 거리, 예쁘게 잘 정리된 가게들. 그동안 방학기간이라 최근에는 밖을 많이 나가지 못했었는데 김빛이 갑작스럽게 만든 약속이 그렇게 나쁘지만 않다는 생각이 든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김빛의 생각을 하자마자 버스에서 내린 김빛이 보인다. 오, 잘생겼다. 동아리 잠바를 입은 김빛은 누가 봐도 나는 친구 만나러 가는 중의 느낌이었다. 김빛은 나를 보자 손을 흔들며 다가온다. 하늘 정말 오랜만이야. 뭔가 소리가 작은데? 잠깐만. 음성을량 최대 올리고. 이거 따로 개인적 소리는 못 올리나? 안되나 보네. 겨우 일주일 가지고 무슨. 학기 때는 매일 붙어 다녔으니 그때 비하면 지금은 오랜만이지. 나는 오히려 조금 떨어져 다니고 싶은데. 그치만 나는 너랑 붙어 다니고 싶은걸. 붙지 말고 저리 떨어져. 변태 같은 말투도 좀 고치고. 하늘이랑 늘 붙어 다니던 1학기 때 자취방이 그리워진다.
너 학기 중에는 거의 내 자취방에서 살았으면서. 그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뭐 그래도 방학이라 그런지 가끔 그때가 그립네. 일단 안에 들어갈까? 뭔가 보이스가 좀 작지 않나? 카페에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기가 나를 환영해준다. 이게 부금 소리를 많이 낮춘 건데도 음성이 좀 작네, 소리가. 좋아하는 향기를 가득 맡고 나면 원목으로 꾸며진 따뜻하고 포근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온다. 작은 소품으로 꾸며진 책장은 언제나 봐도 정겹다. 마치 나만의 보금자리 같은 그런 느낌이다. 사람이 많은 점심시간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2층 창가 자리가 남아있었다. 창가 자리가 남아있다니 최고야! 나랑 김빛은 늘 창가 자리에 앉는다. 옆에 사람이 없고 심심하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라 자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다행이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따라 운이 좋다니까. 그 웃음을 보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봐. 이건 나중에 알려주도록 할게. 우선 음료부터 골라. 근데 이 목소리 어디서 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나는 카페라떼 뜨거운 걸로. 너무 소박해. 더 비싼 걸 골라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먹고 와서 그런지 카페라떼가 땡겨서 말이야. 역시 그런 깊은 뜻이. 깊은 뜻이. 김빛은 감탄을 담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도대체 뭐 때문에 감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다녀올게. 이때라싸이. 그러고는 몸을 돌리더니 순식간에 계단 아래로 사라진다. 김빛 같다 라고 해야 할까? 그러면 김빛이 올 때까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밀린 작곡 의뢰를 해결해볼까? 챙겨온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내 전원을 켠다. 노트북은 이내 웅소리를 내며 화면에 악기와 음표를 표시한다. 딸깍딸깍. 마우스에 손을 올리고 생각이 나는 대로 멜로디를 넣기 시작했다. 음표를 옮기는 손이 쇳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진다. 그렇게 10분 동안 무의미하게 음표를 만들다 지우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작곡 의뢰를 맡아왔었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다. 마치 무언가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느낌이다. 이렇게 먹기. 최근에 자주 꾸는 그 꿈과 관련이 있는 걸까? 자, 주문하신 카페라떼 나왔습니다. 어느새 올라온 김빛이 음료를 내밀며 찡긋 미소 짓고 있었다. 라떼 고마워. 잘 마실게. 작곡하는 모습 오랜만인데? 새로 의뢰가 들어온 거야? 아니, 이번 건 밀린 의뢰야. 요즘엔 음악을 만드는 게 왠지 잘 안 돼서 말이야. 작가가 꿈인가? 음악가? 그거 작곡가. 에이, 무슨 말이야. 작가래. 이거 천재 작곡가. 작곡가인 네가 음악을 만드는 게 어렵다니. 진짜야. 갑자기 찾아온 슬럼프려나? 요즘 음악이 손에 잘 안 잡혀. 그래서 의뢰도 안 받고 있고 남아있는 것만 처리하면 좀 쉬려고. 김빛은 눈을 반짝이며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김빛이 진지할 때 볼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러면 말이야, 전환점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건 어떨까? 전환점?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자면 너가 작곡을 시작한 동기에 대해 생각하는 거? 너가 음악을 시작한 동기를 알면 너가 음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내가 음악을 시작한 이유라. 그래, 분명 그때부터였다. 어렸을 적 나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아이였다. 수많은 콩쿠르에서 상을 휩쓴 신동 피아니스트. 그런 나에게 수많은 학교에서 입학 제의가 들어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한 나는 해외의 유명한 음악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유학을 가던 도중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로 나는 부모님을 잃게 되었다. 정말 얄궂은 일이었다. 부모님을 잃은 것도 모자라 충격으로 소중한 기억들이 사라지고 말았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학교의 친구들에 대한 기억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손가락이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일상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예전처럼 피아노는 더 이상 칠 수가 없었다. 피아니스트라는 나의 꿈이 그대로 무너져버린 것이다. 소중한 사람과의 기억, 내가 그동안 바라오고 달려갔었던 꿈, 중요한 것들을 동시에 두 개나 잃어버린 나는 무엇이든 붙들 것이 필요했었다. 그저 사고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주변 사람들은 내게 작곡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부모님께서는 네가 음악을 피아노로 작곡할 때를 제일 좋아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말이다. 그렇게 나는 작곡을 시작했다. 사고로 피아노는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도 음악 감각은 그대로였다. 나도 나름 재미가 붙어서 작곡에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작곡 의뢰를 받는 작은 규모였었다.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더니 어느새 기업에서 의뢰가 들어오기도 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들어온 의뢰비로 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도 해결할 정도였으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작곡을 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작곡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지금은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뭐 그래도 하늘이니까 곧 다시 감각이 돌아오겠지. 김빛의 말에 천천히 회상해서 돌아온다. 그것보다 내 자바치 프라푸치노가 녹기 전에 마셔볼까? 김빛은 벤티 사이즈의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마시기 시작했다. 아니, 흡입했다가 정확한 표현일까? 3분도 안 돼서 김빛의 커피는 바다가 보였다. 뭐야? 그 엄청난 양의 커피가 사라져버렸어. 역시 이 맛이야. 매번 먹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 정도 먹으면 밥은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원래 밥 먹는 벨은 따로 있어서 말이야. 그치. 밥 먹는 배 따로, 간식 배 따로. 응. 규보다 너 이번 학기에 수업 뭐 들을지 정했어? 대충 정하긴 했는데 수업 한 자리가 남아서 뭘 할지 고민 중이야. 혹시 추천할 만한 곳이라도 있어? 그러면 나랑 같이 싱어송라이팅 수업 들을래? 근데 나는 이제 나레이션만 하면 되니까 좀 편하긴 하다. 그 억새밭이랑 똑같은 개념이죠. 근데 그건 너무 길었어. 싱어송라이팅이라 이름을 자주 들어본 적이 있는 과목이다. 학점도 잘 주고 과지도 없이 약간의 쪽지 시험이 전부였기에 전공임에도 인기가 많은 과목이었다. 사실 이번에도 몇 번 고민하긴 했었는데 말이지. 그 과목이라면 우리 실용음악과 전공 아닌가? 맞아. 전공 선택 수업인데 학점도 잘 주고 평도 좋거든. 그런데 너랑 싱어송라이팅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데? 어허, 음악이야말로 우리의 전공, 우리의 능력이다.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한번 이 기회에 들어볼까? 너 정말이야? 방금 전까지 작곡이 힘들다니 의욕이 없다니 그래놓고선. 뭐 너랑 같이 듣는 거니까 학점도 잘 주고 평도 좋기도 하고. 둘이 되게 친한 거 보네요. 아, 나의 하늘이 이렇게 반응해주다니 너무 행복해. 이상해 갑자기. 없는 이야기로 할까? 장난이야 장난. 그러면 같이 듣는 걸로 하는 거다. 그래. 좋아. 그러면 이 기회에 오컬트 동아리도 한번 들어오는 건? 그건 절대로 안 들어갈 거야. 오컬트 하니까 그 여름꽃이 생각이 나네요.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는 건 어떨까? 세상에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데. 기억 안 나? 지난번에 네가 구경시켜준다고 끌고 갔잖아. 동아리방 입구에 해골이랑 촛불이 있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거 내가 가져다 둔 건데. 분위기도 살고 멋있잖아. 아휴, 왜 벌레 보는 듯한 눈으로 보는 거야? 어디 가서 내 친구라고 하지 마. 많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반응하니 서운한 걸. 나는 널 위해 선물도 준비했는데 말이야. 갑자기 웬 선물? 뭐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얻어먹기만 했었잖아.
이게 오늘 너를 부른 진짜 목적이야. 과연? 김빛은 책상 아래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이내 무엇인가를 꺼낸다. 너가 좋아하는 밴드 사운드 컬러에서 얼마 전에 발매한 신작 앨범이야. 사운드 컬러.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2인 인디 밴드로 멤버의 이름도 얼굴도 베일이 쌓여있다. 인디 밴드라고 하지만 그들의 따뜻한 감성의 음악 덕분인지 제법 팬층이 있는 편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사운드 컬러의 매력에 빠진 사람 중 한 명이다. 정말이야? 사운드 컬러의 앨범이라고? 그래. 그것도 일반판이 아니라 그 구하기 힘들다는 사인 한정판이라고. 나는 허겁지겁 김빛이 건넨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보았다. Into the Sky, 사운드 컬러, 보컬 S, 드러머 KN. 김빛이 건네준 앨범에는 2명의 사인이 적혀있었다. 밴드의 보컬 S와 드러머 KN. 그들의 사인이 내 손에 들려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김빛, 내가 너를 제일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는 거 알고 있지? 갑자기? 뭐 우리 늘 베스트 프렌드지. 갑자기 태세 전화를 이렇게 한다고? 김빛은 그렇게 웃으면서 내가 가져온 과자를 크게 한 움큼 집어간다. 잠시 행복하게 쩝쩝거리더니 이내 입에 묻은 부스러기를 털어내고 말에 잇는다. 그나저나 그거 사러 가면서 있었던 일인데. 응?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래. 김빛은 조심스레 구석진 곳으로 가서 울리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에 김빛의 태도를 생각해보자면 상당히 중요한 전화인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오컬트와 관련된 전화일지도. 스타커피. 전화를 끄는 김빛은 심각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하늘아, 방금 동아리 회장님의 호출을 받았는데 말이야. 오컬트 물건에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내가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심각한 표정이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아, 그러면 가야 하는 거야? 미안해, 하늘. 내가 너를 불렀는데 이렇게 먼저 가버리다니.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작스레 생긴 일이잖아. 그치 착하네. 게다가 이런 멋진 선물도 받았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 나갈 때 같이 나가자. 역시 갓하늘이야. 덕분에 편하게 갈 수 있겠어. 그러면 나는 오컬트부의 희망을 위해 일어나 볼까? 김빛은 가방을 챙기고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나도 한 모금 남은 커피만 처리하고 허이짝. 이제 나가볼까? 아씨. 뭔가 좀 웃긴데? 그린레프 카페, 스타커피. 카페와 버스 정류장에서 김빛이 타려는 버스가 막 도착했다. 김빛은 허겁지겁 버스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하늘아, 먼저 갈게. 오늘 덕분에 재미있었어. 학기 시작하면 봐. 다음에 봐. 김빛은 가까스로 버스에 탑승하고 자리에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잠시 후 김빛이 탄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김빛도 갔으니 이제 뭘 할까? 어차피 음악은 안 나올 테니 집에 가서 쉴까? 라고는 하지만 모처럼 밖에 나왔는데 그냥 집에만 가기에는 뭔가 아쉽다. 주변에 뭔가 할 것을 찾아 둘러보니 마침 카페 옆에 새로 생긴 북카페가 눈에 띈다. 한 달 전만 해도 헬스장이었는데 방학에 못 본 사이에 생긴 듯하다. 그린리 북카페라. 좋은 느낌이 드는 이름이다. 오랜만에 책 읽고 싶어졌는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린내는 내부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담한 분위기의 북카페였다. 들어가자마자 나무 향기가 나를 반겼다. 마치 숲속에 온 것 같이 좋은 느낌이었다. 새로 지은 북카페라 그런지 내부는 깔끔하고 책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북카페였다. 그나저나 북카페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 저기 카운터에게 물어봐야겠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주인은 내가 오는 것을 보자 일어나서 안내문을 가리켰다. 아마도 처음 오는 손님을 위한 안내문인 듯했다.
뭐야 이거 나야? 안녕하세요. 그린네 북카페입니다. 그린네 북카페는 다른 북카페랑은 다른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언어장애가 있어서 전자칠판으로 고객님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신. 작은 북카페지만 서점과 도서관도 겸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둘러봐주세요. 준비된 메시지가 끝나자 주인은 미소와 함께 전자칠판에 글씨를 입력해 인사를 했다. 그린네 북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카페 이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책을 구매하시려면 카운터로 가져오시면 되고 북카페는 시간당 이용료만 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1시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도와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이 북카페로 바뀌어서 그런 걸까? 가게 내부는 내 생각보다 컸다. 물론 그렇기에 둘러보는 재미가 있었다. 여기는 과학서적이고 저기는 영문 고전소설. 마치 책으로 가득한 정글을 산책하는 기분이다. 안쪽은 아직 정리가 덜 되었는지 이리저리 쌓여있는 책더미들도 있었다. 읽고 싶은 책을 찾아서 저 책더미 사이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다. 물론 실수로 건드려서 무너지기라도 하면 다시 쌓을 때 고생 좀 꽤나 하겠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북카페의 끝자락에 오게 되었다. 이곳에는 어떤 책이 있나 둘러보다 마침 머리 높이의 책더미에 어린 왕자가 보인다. 어렸을 때 내가 제일 좋아했었고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책이다. 나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어린 왕자가 있는 책더미로 향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를 손에 쥔 순간 책더미 아래에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야야. 뭐야? 결국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버렸다. 꽤나 세게 충돌했는데 나랑 부딪힌 분은 괜찮으실까? 걱정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옆을 보니 무너진 책더미 뿐이었다. 뭐지? 분명 사람이 있었는데. 잠시 후 내 앞에 책더미가 들썩이더니 한 여성이 고개를 불쑥 내밀었다. 뭐야? 귀엽다. 이거 물음표 뭐야 이거. 그녀는 책더미에서 빠져나오고 3초 정도 지나고 나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한 듯했다. 괜찮으세요? 구석이라 안 보여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라면 괜찮아요. 그쪽이야말로 책더미에 세게 부딪히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급하게 뛰어오신 걸 보니 뭔가 보고 싶었던 책이 있으셨나봐요. 맞아요. 책더미에 있던 어린 왕자가 갑작스레 보고 싶어져서요. 정말요? 저도 방금 어린 왕자 읽고 있었는데 신기하네요. 그녀는 자신이 잡고 있던 책을 집어서 보여준다. 하지만 보여준 책은 어린 왕자가 아니라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었다. 난생 듣도 보도 못한 책이 손에 있는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아까 읽고 있던 책이 어디 갔지? 그녀는 잃어버린 책을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물론 주위는 무너진 책더미의 바다뿐이었기에 그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멀뚱히 쳐다본다. 아무래도 저 책더미 속에 파묻혀진 것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너진 책더미는 제법 컸기에 혼자 찾기에는 꽤나 오래 걸릴 듯했다. 애초에 책더미가 무너진 것은 내 잘못이기도 하니 그녀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죠. 어린 왕자를 찾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를 찾아볼 테니... 뭐야?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까요? 이름을 모르면 말을 걸기 힘들어서요. 아, 저는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거 후드티 모자 벗기고 싶다. 하늘이라고요? 내 이름을 들은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뭐 평범한 이름이 아니기에 자주 있는 반응이지만 이렇게나 큰 반응을 보인 것은 그녀가 처음이다. 이름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녀에게 부가적인 설명을 해본다. 별이 뜨는 그 하늘이에요. 두 글자 이름이라
조금 이상하죠?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놀란 표정은 미세한 미소로 바뀐다. 아니에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멋있는 이름인걸요. 그렇게 생각한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소리라고 해요. 웃음소리 할 때 그 소리예요. 둘 다 이름 왜 이렇게 이쁘냐? 그녀는 내가 아까 한 비유를 따라하며 싱긋 미소 지었다. 당황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러고 보니 말이죠. 저희 둘 다 한글 이름인데 정말 신기하네요. 듣고 보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평소라면 보기도 힘든 한글 이름을 우연히 만난 우리 둘 다 가지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녀는 조심스레 후드를 걷어 올리고는 내가 신기한 듯 바라본다. 오, 뭐야. 후드가 사라지자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마치 그녀를 위한 길이의 머리칼. 난 진짜 이런 머리카락 스타일이 제일 뭔가 갑자기 내 이상형으로 내가 왜 말하 죄송합니다. 온화한 성격을 보여주는 듯한 미소, 감성으로 가득한 두 눈, 누구라도 호감을 가질 것이 분명한 그런 예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런 그녀와 눈이 마주치니 심장이 콩닥거리기 시작한다. 이대로 가다가 심장 뛰는 소리가 그녀에게까지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래, 이럴 때는 이야기를 돌려야. 마침 눈앞에 책단미가 보인다. 저희 슬슬 책을 치워볼까요? 주인분이 보시면 곤란해할 게 분명하니까요. 아, 그렇지. 책을 치우는 걸 잊고 있었네요. 책을 치우는 김에 아까 말씀하신 어린 왕자 죄송합니다. 네, 꼭 부탁드릴게요. 이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게 저장 세이브로 가나 보네요. 이거 조심해야겠다. 소리씨와 나는 함께 책단미를 치워가며 잃어버린 어린 왕자를 찾기 시작했다. 얼마쯤 찾아봤을까? 두꺼워 보이는 백과사전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어린 왕자가 눈에 띄었다. 살짝 색이 바래버린 표지, 꽤 여러 번 읽었는지 살짝 너덜거리는 내부. 직감적으로 이 책이 그녀가 찾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 혹시 이게 찾고 계시던 책인가요? 맞아요.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소리씨에게 책을 건네자 그녀는 조심스레 책을 받았다. 그녀는 혹여나 책 어딘가 생치기가 나지 않았을까 이리저리 둘러본다. 마치 그 책이 세상에 단 한 권밖에 없는 소중한 물건인 것처럼. 표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꽤 오래전에 사셨나봐요. 그녀는 책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미소가 조금 슬퍼 보인다고 생각했다. 네. 중학교 때 받은 소중한 책이에요. 지금은 몇 년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갑자기 겁나 슬퍼지는데? 정말로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거든요. 그녀는 회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수많은 감정이 느껴졌다. 분명 이 책에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녀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얼마간의 정적이 흘렀을까? 소리씨는 숨을 크게 내쉬고 굳게 마음을 먹은 듯 무언가 결심한 표정으로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가까워진 거리에 진정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은 불규칙해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 다가왔고 마침내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힐 정도의 거리가 되었다. 내 앞에 너무 가까워진 그녀도 나와 마찬가지로 얼굴이 붉어지고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있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녀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살짝 주저하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까 전에 어린 왕자를 나에게 내밀었다. 이 책 선물로 드릴게요. 에? 어느새 내 손에는 아까 찾은 어린 왕자가 들려있었다. 왜 나한테 어린 왕자 책을 주었을까?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책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소중한 추억이 담긴 책을 제게...
그건 하늘 씨가 도와주셨으니까요. 그치만 이 책은 소리 씨가 아끼는 책이잖아요.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의미로 드리고 싶어요. 살면서 여자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게다가 자신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해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일단은 돌려주는 게 맞겠지? 그래, 거절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 같다. 애초에 나는 소리씨와 처음 보는 사이니까 말이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소리 씨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을 이렇게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소리씨에게 어린 왕자 책을 다시 건네주었다. 자신의 책을 다시 건네받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하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제가 소설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좋아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너 왜 뜬금없이 자꾸 나오니? 우연으로 만나기도 했고 또 서로 좋아하는 책도 비슷해서요. 그녀가 말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내가 부끄러워지는 그런 횡설수설한 말이다. 그녀는 당황하면서 어떻게든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 했다. 아, 맞아요. 하늘 씨는 왠지 작곡에 관심 있지 않으신가요? 확실히 작곡에 관심이 있는 실용음악과 학생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음악을 좋아한다고 물어보지 작곡을 좋아하냐고 물어보진 않는다. 소리씨는 내가 작곡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한 걸까? 잠깐만, 근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 또 주인공이 또 기억을 잃어가지고 또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할게요. 물어봅시다. 내 질문에 그녀는 아차하는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이내 한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해 있는다. 가방에 달려있는 마크를 보고 알았어요. 천성대학교 실용음악과. 저도 같은 학교라서 알고 있거든요. 오, 천재인데요? 아, 소리 씨도 같은 학교 학생이셨군요. 네, 국어국문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그러고 보니 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시는데... 네, 저도 같은 1학년이에요. 이 말을 들은 그녀는 갑작스레 쿡쿡 웃기 시작했다. 그녀가 웃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나로선 그녀가 이유를 말해줄 때까지 그저 멍하니 바보처럼 서 있을 뿐이었다. 내가 물음표를 날리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녀는 가까스로 웃음을 참으며 입을 열었다. 별건 아닌데... 서로 나이도 같은데 존댓말을 하는 건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잖아. 우리 서로 말 놓을까? 그럴까? 어버버한 내 말에 가까스로 참은 소리의 웃음이 다시 폭발한다. 그녀의 웃음에 내 부끄러움은 커져갔다. 미안, 웃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너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걸 보니까 왠지 참을 수가 없게 되어서... 소리는 저렇게 웃다가 숨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웃는다. 그러고는 웃음으로 휘청거리다 쌓아놓은 책더미를 건드리고 말았다. 에? 책더미는 와르르 소리를 내며 무너졌고 소리는 다시 한번 책더미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소리야, 괜찮아? 급한 마음으로 책더미를 파니 안에서 바보같이 웃고 있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나도 함께 웃음이 터져버렸다. 그렇게 크게 웃은 것은 아마도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인 것 같았다. 그렇게 둘이서 얼마나 웃었을까?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 어깨를 툭툭 건드린다. 고개를 돌려보니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표정을 지은 북카페 주인이 서 있었다. 손님? 으아! 깜짝아, 내가 놀랬다. 결국 우리는 북카페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아무것도 읽지 못했는데. 내가 너무 웃어가지고... 미안. 맞아, 너 때문이야. 괜찮아.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재밌었으니까. 그래? 다행이네.
그나저나 마음에 드는 북카페였어. 다음에도 자주 들려야겠다. 글쎄, 이미 진상으로 찍혀서 못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그렇네. 어떡하지? 난 후드 때문에 얼굴은 기억 못할걸? 나만 잡히는 건 살짝 억울한데? 걱정 마. 시간이 지나면 주인분도 잊으시겠지. 제발 맞아. 그러길 바래야지. 맞아,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메시지를 확인하는 소리의 얼굴이 당황하는 빛으로 바뀌었다. 약속 시간이 벌써... 소리는 이리저리 발을 동동 굴리다가 미안하다는 듯 말했다. 하늘아, 나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출발해야 할 것 같아. 소리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을 가리켰다. 여기 정류장에서 타려고? 응. 여기서 타면 약속 장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거든. 뭔가 근데 이거 내가 클릭을 하고 좀 반응이 좀 늦게 넘어가는 기분인데? 기분 탓인가 이거? 그래? 그럼 내가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정말? 버스 오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고마워. 정류장은 방학이라 그런지 한산했다. 덕분에 우린 빈자리에서 편하게 기다릴 수 있었다. 물론 소리가 바로 옆자리라 마음을 콩닥콩닥 뛰고 있었지만 말이다. 있잖아. 아까 하늘이는 작곡을 한다고 했었지? 맞아. 어느 정도로 하는 거야? 어느 정도냐고 하면 그냥 취미로 작곡해서 생활비를 버는 정도? 그 정도면 작곡해서 제법 잘 나가는 거잖아. 대단한데? 그랬었는데 요즘엔 작곡이 잘 안 돼서 말이야. 그래서 작곡을 잠시 쉬려고 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어쩌면 요즘 자주 꾸는 꿈과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꿈이라고? 슬럼프가 찾아온 게 꿈을 꾸기 시작한 시점이랑 비슷하거든. 아, 꿈이라니까 조금 바보 같지? 그냥 잊어줘. 오히려 흥미로운걸? 무슨 내용인지 물어봐도 괜찮을까? 별 내용도 없어서 그렇게 큰 기대할 정도는. 버스 시간도 아직 좀 남았으니까 이야기 들을 시간은 충분해. 소리는 마치 재밌는 옛날 이야기라도 듣는 듯 들떠서 내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했다. 어쩌면 그녀도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김빛과 비슷한 취미를 가졌을지도 모르겠다. 바보같이 들려도 듣고 놀리지 마. 그렇게 나는 소리에게 나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학교길이었다. 평소라면 학교가 일찍 끝나서 기뻐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울적했다. 나도 모르게 나온 한숨은 차가운 공기에 입김이 되어 사라졌다. 괴로운 기억들도 이렇게 내뱉어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 그나저나 입김이 나올 정도로 날씨가 추워진 걸 보니 이제 곧 겨울이 올 것 같다. 주위에 있는 나뭇잎을 떨어뜨리며 겨울을 날 준비하는 나무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제 겨울이 오면 몇 달간은 앙상한 나무밖에 볼 수 없을 테니 그 전에 푸른 나무들이 보고 싶어진 나는 자연스럽게 공원으로 향했다. 날씨가 춥고 비도 내려서 그런지 공원은 한산했다. 공원 길바닥은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내가 좋아하는 비와 나뭇잎의 향기로 가득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분명 겨울이 되면 맡을 수 없는 이 향기가 그리울 테니 말이다. 이렇게 나만의 산책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산책로의 중앙임을 알려주는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라면 사람으로 가득한 명당 자리인데 비가 왔으니 비어 있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길가의 의자를 바라본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의자에는 한 여자아이가 비를 맞으며 앉아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덮으며 훌쩍이는 그녀의 뺨에는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타고 오른다.
에이 좀 무슨 일일까? 어째서 비가 오는데 여기에서 울고 있는 걸까? 이 날씨에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릴 텐데. 추운 날씨에 비에 젖어서 그녀는 몸을 떨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귀찮은 일이 생길 거란 생각이 스쳤다. 머릿속에는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 하는 여러 이유가 떠올랐다. 그래, 집에 가서 끝낼 숙제도 있고 집에 늦게 가면 부모님도 걱정하실 테고. 애써 자기 자신에게 타협을 하며 울고 있는 그녀를 뒤로하고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다. 왠지 모를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었지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가 막는 것 같아. 별이 보고 싶은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별이 보고 싶다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자 왠지 그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어쩌면 그녀가 내 모습과 닮아서 그런 걸까? 나는 몸을 돌려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려고 했다. 갑자기 생긴 발밑의 균열만 아니었으면 말이다. 나는 몸의 중심을 잃고 발밑의 균열로 빠지고 말았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없이 떨어지는 어둠 속에서 떠오른 생각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꿈속의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약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녀의 눈물을 멈춰주고 싶었다. 별것 없는 이상한 꿈이었지? 갑자기 왜 울어? 이야기가 끝나자 고개를 들자 눈물을 글썽이는 소리의 눈동자가 보인다. 괜찮아?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그녀에게 전해준다. 고마워. 그냥 그 이야기에 나온 여자아이가 내 친구랑 닮아서 왠지 슬퍼져서 바보같이 울어버렸네. 소리는 이유 말없이 한참 동안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실려 있었다. 꿈속의 여자아이랑 닮았다는 친구에 대해 생각하는 걸까? 소리의 생각이 궁금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도 복잡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뭐라 말을 거는 대신 그녀와 함께 먼 하늘을 바라봤다. 초가을의 하늘은 지는 햇빛에 잠겨 붉으면서도 푸른 보라색 빛을 내뿜었다. 하늘을 보는 것을 좋아해서 평소에 수많은 하늘의 풍경을 보았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하늘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노을빛은 편안하고도 따뜻하게 내 몸을 감쌌다. 누군가와 함께 하늘을 본다는 것은 이런 걸까? 정말로 행복한 기분이야. 앞으로도 함께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하늘을 바라보던 소리가 입을 열었다. 하늘아. 응? 아까 말해줬던 꿈 있잖아. 만약 그 꿈의 다음 장면이 있었다면 나는 꿈속의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었을까? 자신의 꿈이 가로막힌 그 아이에게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 소리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한참을 생각해도 떠오르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 앞에 우산을 들고 서 있을 거야. 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위로일 때가 있으니까. 멋있는데? 그렇구나. 소리는 내 대답을 듣고 마치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진짜 맞지 그게. 그러고는 싱긋 웃더니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냈다. 이건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같이 들을래? 좋아요. 뜬금없는 제안이었지만 나는 그녀가 건넨 이어폰을 받았다. 그런데 나한테 두 쪽을 다 주면 너는 어떻게 들으려고? 나는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야, 레어템이네. 혼자
소리는 으쓱이더니 가방에서 헤드폰을 꺼내서 착용한다. 이어폰과 비교는 안 될 정도로 비싸 보이는 작곡용 헤드폰인 것 같다. 약간 내 거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어폰을 꽂자 잔잔하게 음악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이 음악의 분위기 왠지 모르게 익숙하다. 멜로디에 집중을 하며 음악을 들어본다. 그래, 이 느낌은 분명 사운드 컬러의 느낌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사운드 컬러의 노래라면 모두 알고 있을 텐데 이 노래만큼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음악 감상... 네. 패스! 그냥 패스해! 음악이 끝나자 조용히 이어폰을 내려놓았다. 아직도 음악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다. 아니, 그것보다도 분명 사운드 칼라의 음악인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럴 수밖에. 이건 사운드 컬러가 시작할 때 최초 팬 몇 명에게만 공개된 음악이거든. 이런 훌륭한 노래를 몇 명에게만 공개하다니. 그치. 그냥 노래는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노래 들으면 돼요. 비록 대학 때 사운드 컬러를 접한 뉴비 팬이지만 팬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데 이런 나도 알지 못하는 음악이 있다니 뭔가 아쉽다. 아니, 그것보다 소리가 사운드 컬러의 최초 팬이라고? 소리야, 너도 사운드 칼라 좋아해? 응. 처음 결성했을 때부터 들었거든. 정말? 나도 사운드 칼라의 팬인데. 우리 정말 비슷한 점이 많네. 소리의 말대로 그녀랑 나는 서로 닮은 점이 많은 것 같다. 서로 같은 한글 이름, 가장 좋아하는 책도 어린 왕자. 서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음악을 좋아하는 것도 같다. 그리고 사운드 컬러를 좋아하는 것까지도. 우연이라면 우연이겠지만 정말로 신기한 일이다. 마치 소설 속의 한 인연을 만난 것만 같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소리가 기다리던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눈치 없는 버스.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이 지나는 줄 몰랐네. 고마워 하느라. 덕분에 오늘 하루 재미있었어. 나야말로. 나야말로. 소리는 버스를 향해 걸어갔다. 뚜벅뚜벅. 점점 더 멀어진다. 지금 떠난다면 한동안, 아니 영원히 못 볼지도 모른다. 연락처라도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친다. 물어봐. 딱 한 번의 용기면 충분할 테지만 소심한 내 성격과 망설임이 나를 뒤로 잡아당긴다. 제발 어떻게든 그녀에게 다시 말을 걸 용기를 찾고 있던 그 순간 소리가 나를 향해 돌아봤다. 잠깐, 하늘아. 나의 책을 받아줄래? 소리는 아까의 어린 왕자 책을 내밀었다. 어린 왕자. 이걸 받는다면 소리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걸까?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의 끈은 끊어지지 않고 남을 수 있을까? 어쩔 줄 모르겠는 나의 눈빛이 흔들린다. 무리해서 지금 말해줄 필요는 없어. 서로를 알아간 다음에 그때라도 괜찮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 서로에 대해 알아간다라.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만약 그 소설의 여주인공이 내게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뭐라 답을 해야 할까? 모르겠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저 미치듯이 뛰는 심장에 죽을 것 같이 기쁘다. 서로에 대해 알고 난다면 그땐 내 책을 받아줄래? 지금이라도 받을래요. 잠깐만 이거 엔딩 또 잠깐만 이거 이렇게 헷갈리냐 이거?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야 저장되고 근데 계속 메뉴판 누르게 되네. 잠깐만. 딱 봐도 이거겠지? 안 봐도 이거겠지? 그쵸? 소리는 내 대답을 듣더니 미소를 짓고 버스로 오르기 시작한다. 버스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가벼워 보였다. 지금 떠나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버스 문이 닫히기 직전 소리는 뒤돌아서 내게 큰 소리로 소리쳤다. 하늘아, 우리 조만간 어딘가에서 마주칠 것 같지 않아?
그네의 마지막 말과 함께 버스의 문은 닫히고 정류장에서 멀어져 갔다. 그렇게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나는 집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리의 말처럼 어디선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 거라는 소망이 마음 한쪽에 꽃을 맺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소설 같았던 아까의 일을 생각해봤다. 생각을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리의 말이 머리에 떠올랐다. 서로를 알아간다라. 이 말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예전에 보고 듣고 이야기한 그런 친숙한 느낌이었다. 침대에서 창문 너머로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본다. 조금만 더 생각해본다면 분명 기억날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어디선가 봤었던 것 같은. 그리고 그 말이 어린 왕자의 대사라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을 때 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코 자네요. 아 깜짝아. 챕터 2. 이 게임은 챕터 몇 가지 있으려나? 개강 후의 학교의 모습은 굉장히 시끌벅적하다. 다들 방학 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과 짝을 지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젠 신입생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 학기의 분위기는 1학기와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새로운 만남과 인연, 새로운 시작이란 기대감은 1학기 때랑 똑같았다. 뭐 그렇지만 나는 워낙 조용히 지내니 이번에도 김빛하고 지내겠지 라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내 손에 홍보 포스터를 쥐어주었다. 웬 검도? 선성대학교 검도부 새내기 초보자 환영? 안녕하세요. 검도 동아리 홍보입니다. 동아리 잠바를 걸친 그녀는 활발해 보이는 외국인? 영어 실력은 별로지만 일단 기억나는 단어를 전부 나열해본다. 헬로? 나이스 투 미츄? 씨,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엉망진창의 발음이었다.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니 한국어로 하세요. 아, 한국어를 잘하시는군요. 그런 건 빨리 말씀해 주셔야죠. 이래봐도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검도를 했었는데. 아, 혹시 검도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외국인이 진짜 이런 식으로 한국어 하면 진짜 개싹고수 아니야? 그냥 한국인인 토속? 아, 제가 운동은 엄청 못해서요. 축구에선 분명 걷어찼는데 자살골이 되고 피구에선 적을 향해 던지면 아군이 맞을 정도였으니 검도를 한다면 상대가 아니라 내 머리를 칠 게 분명하다. 야 이거는 야 무슨 얼마나 운동을 못해야. 하지만 홍보에 불타는 검도 소녀 앞에서는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다.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저 검도를 향한 열정만 있으면 충분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들고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이 말을 들으니 갑자기 누군가의 동아리 홍보가 떠오른다. 같이 즐겁게 놀고 미스터리도 해결하고 아니야, 학교를 조용히 다니고 싶은 나에겐 동아리는 조금 벅찬 것 같다. 최대한 기분이 나쁘지 않게 거절을 해야겠다. 아, 제가 지금은 수업 때문에 많이 바빠서. 아, 그렇군요. 다행이다. 생각보다 포기가 빠른 것. 그러면 수업이 끝나시면 복지관에 있는 동아리 건물에 방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도망치듯 광장을 빠져나온다. 나오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수많은 동아리 홍보 현수막이 보였다. 어쩐지 사람이 많다고 느껴졌는데 동아리 홍보 기간인가 보다. 조용히 학교에 다니고 싶은 나는 홍보 기간에는 조심히 다녀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본다. 그나저나 슬슬 강의 시간이 가까워진다. 늦기 전에 강의실에 들어가자. 김빛 보고 싶어. 강의 시간이 가까워지자 학생들이 강의실로 들어온다. 인사만 해본 사람, 얼굴만 본 적이 있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김빛. 엥? 중간에 이상한 게 섞인 것 같지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모르는 척하면 여기 있었구나. 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거야? 찾느라 고생했다고. 더 고생한지 그래.
고개를 들어보니 피하려던 이상한 게 내 눈앞에 있었다. 이상한 거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해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안녕이라고. 그럼 나도 안녕. 안녕. 김빛이 크고 독특한 어투 때문에 주변 시선이 우리에게 모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그 옆사람은 친구 같은데 말리지도 않고. 아, 수업 첫날부터 이렇게 돼버리다니. 이런 김빛놈. 비사. 그런 말투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트위치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요즘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 그치. 다 좋은데 조용히 이야기하면 안 될까? 사람들이 다 우리만 보고 있어. 김빛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의 눈치가 보이는지 목소리를 줄였다. 진작에 말해주지. 근데 간혹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한 명씩 있긴 하죠. 난 분명 1학기부터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친구 한 명 있으면 재밌어.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조금 눈치 보이게 되긴 하지만 재밌긴 해. 이런 친구 한 명 있으면. 김빛은 자기도 뻔뻔하다고 생각한 건지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꼬리를 돌린다. 그나저나 과 생활을 안 해서 그런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만. 말꼬리를 돌리는 김빛이 괘씸하긴 하지만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니 한숨과 함께 대답을 받아준다. 이번 학기도 우리 둘이 다니는 건가? 하늘이랑 단 둘이서 듣는 네 학기 정말 행복해. 그런 변태 같은 말투는 왜 자꾸 쓰는 거야? 그치만 이러지 않으면 하늘님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잖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투다 이거는. 잠깐만. 김빛이 목소리에 다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올리기 시작했다. 만약에 내 친구가 이러잖아? 와 진짜 난 옆에 뭐 하나 주워가지고 두드러 패고 싶을 것 같은데. 정말이지 이 바보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딱딱한 표정으로 김빛을 쳐다보자 김빛은 웃으면서 의기양양해진다. 뭐야 하늘, 설마 화난 건 아니지? 자꾸 그렇게 놀리면 같이 안 다닌다. 나 없으면 누구랑 다니게? 솔직히 말하면 없긴 하다. 내 대답이 없는 것을 본 김빛은 의기양양해진다. 우리 둘은 함께 다닐 운명이라고. 에휴. 그렇게 김빛과 투덕거리는 사이 교수님께서 강의실로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1학기 수업 때 한번 봐서 익숙한 교수님은 인자한 미소와 함께 OT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학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여기저기서 좀비같이 기운 빠진 대답이 들려온다. 다 이러겠지. 네... 이러고 방학 동안 열심히 노셨는지 다들 힘이 없어 보이시군요. 그러면 기욱을 북돋을 소식부터 알려드려야겠군요. 저희 수업의 중간 기말 시합은 개 좋은 건데? 학생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나온다. 역시 강의평이 좋은 수업은 뭔가 다르다니까. 하지만 시험 대신 조별과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환호는 곧이어 약간의 불평으로 바뀌었다. 허허, 역시 다들 조별과제는 싫어하나 보군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별과제는 딱 한 번만 할 테니까요. 그래도 중간 기말 없이 조별과제 하는 뿐이라면 되게 개꿀 아냐? 전공치곤 괜찮은 편이다. 과제 내용 간단합니다. 원하는 사람과 줄을 짜서 같이 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컬이 들어가야 하며 기한은 2학기가 끝날 때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상도 못한 과제에 강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야,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분명 간단한 쪽지 시험만 봤다고 했는데 모두 작년에는 없던 갑작스러운 과제에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빛은 큰 미소와 함께 아무 문제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우린 오히려 잘된 일이네. 하늘이 네가 경험이 많잖아. 그렇긴 한데 교수님께서 보컬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잖아. 그건 그렇네. 그건 그렇네. 그래도 음악을 만들면서 알게 된 보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뭐야? 설마 없는 거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래서 아싸는 안 된다니까. 쥐는? 그러는 너는 과에 아는 친구가 있어? 그건 없긴 한데. 쥐랑 나랑 시세가 피차이만 똑같으면서 씨. 김빛은 주위 학생들을 둘러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걱정 마. 나의 타고난 친화력으로 지금부터라도. 예. 아, 그것보다 교수님 출석 부르신다. 언제부터 교수님 맞아, 이런 씬 꼭 있어. 언제부터 교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들었다고. 하여간 말 돌리는 것 하나는 정말 세계 최고의 실력이다. 강민용. 네. 김도빛. 네. 오, 저 친구는 나랑 이름이 비슷하네.